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부산에는 바다를 꼭 닮은 해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기장의 해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글로 풀어낸 작가가 있는데 이번에 해녀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이들도 볼 수 있는 동화책으로 나왔다 카대요. 기장 해녀 이야기를 예쁜 그림과 따스한 글로 담아낸 나는 해녀입니다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연아 동화작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예. 기장 해녀 이야기를 동화로 썼다. 이 어떤 계기로 쓰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동화작가 김재원 선생님께 동화를 배워 2018년도에 부산 아동문학인협회 동화무분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예. 2019년도에 그 동길산 작가님 추천으로 부산문화재단에서 출간한 부산의 해녀의 기장군 운동마을 해녀 이야기를 쓰면서 해녀 이야기를 취재하게 되었어요. 예. 처음 문화재단에서 청탁을 받았을 땐 동화 작가인데 해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안미란 작가님께서 작가는 모든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무조건 쓰라고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동화 작가로 등단을 하셨는데 이런 재단의 의뢰를 받고 처음에 망설여주셨지만 결국은 쓰셨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기장 군보에도 기장 해녀 이야기를 쓰셨다던데 얼마나 쓰신 겁니까? 기장군 소식지를 알리는 기장군보에 네네. 18개 갯마을과 해녀 이야기 특집을 18개월 동안 썼어요. 예. 기장군보 편집장인 황현일 다큐 사진가와 함께 18개월 동안 기장군 해안가 100리길을 걸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기장 해녀 이야기를 쓰신 건데 이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직접 그 해녀들이 하는 물질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해녀 활동을 하신 거예요? 해녀 활동을 한 건 아니고 네네. 제가 일반인이 고무 잠수복을 입고 태학에 의지한 채 파도를 넘으며 물질을 하게 된 건 해녀 어머니들 덕분이에요. 그 취재하던 마을 중에 대변 마을이 있었거든요. 예. 그곳 마을 해녀 어머니들께서 해녀 작가도 고무 잠수복을 입고 물질을 해야만 단체 사진을 찍겠다고 빡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은 써야 되고 저도 모르게 무조건 바다에 들어가겠다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들어간 뒤로 다큐 사진가 김탁동 교수님께서 너무 용감하다며 수중 카메라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 기장군 갯마을 여러 군데 수중 촬영만 여러 번 했고요. 지나고 보니 해녀 어머니들 이야기를 알아듣기 위해서 물질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제가 직접 파도에 치여 바위 돌에 부딪혀서 시퍼렇게 멍이 들다 보니까 해녀 어머니들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네네. 야, 18개월 동안 이 기장 앞바다 100리길을 걸으신 것도 모자라서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물질까지 해보셨고 그러면서 해녀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8마을 해녀 이야기를 쓰면서 갯마을마다 20일 정도 출근을 했거든요. 일단 마을 사람들에게 해녀 작가로 인정을 받아야 했고 해녀 어머니들 마음을 열어야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20년 3월 서안마을 돌미역 작업 때였어요. 바람은 차갑고 가만히 있어도 볼이 막 시린 날이었어요. 내가 일을 도와야 해녀 어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쉬겠다 싶어 옆으로 다가갔거든요. 그때 한 어머니께서 저리 가라면서 돌미역을 휘둘렀는데 제 뺨에 맞았어요. 아이고. 그때 얼굴에 붉은 그 줄이 쫙 꺼였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팠는데 그래도 해녀 어머니들과 친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고 미역을 다듬었거든요. 예, 예. 그날부터 해녀 어머니들이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도와주셨어요. 아유, 그래도 미역을 휘두르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셨을까요? 얼굴을 맞추려고 하신 건 아닐 건데. 그래도 했는데 맞아가지고. 예. 네. 그 기장 해녀 중에서 출향 해녀, 김봉래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번에 동화책으로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출향 해녀라는 단어도 조금 생소해서요. 어떻습니까? 출향 해녀는 네네. 제주도에서 육지에 있는 바닷가 마을로 돈벌이를 나온 해녀들이거든요. 이 해녀들은 바다 작업 시기를 마치면 돈을 모아서 제주도로 돌아가는 해녀도 있었고, 네네. 육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해녀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김봉래 할머니께서는 제주도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네네.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이 이유 없이 많이 아파서 제주도 병원마다 다 다녔지만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예예. 육지에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에 3살 아들을 안고 지난 마을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네. 좀 아들은 괜찮대요? 네? 아드님은 괜찮대요? 아들은 육지를 밟자 말자 예. 건강해졌대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조금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수많은 해녀분들 중에서 왜 김봉래 할머니 이야기를 동화로 쓰셨는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작가님 왜 또 김봉래 할머니를 동화로 쓰셨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네요. 2020년 5월에 네네. 지난 마을에서 김봉래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예. 그때 할머니 연세가 94살이었어요. 예. 14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와 나이가 같았고 막 괄괄한 성격도 비슷해서 예예.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취재 갔던 날 네네. 할머니께서 아이고 내가 글만 쓸 줄 알면 내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예, 우리 예. 자식하고 손주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작가인데 우리 할머니라면 당연히 책을 써드려야지. 예예.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책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황현일 사진가가 사진을 찍어서 네네. 김봉래 할머니 자서전을 독립 출간해서 선물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예. 근데 동화로 탄생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작가님 가족 중에도 해녀가 있으세요? 저희 가족 중에는 예. 시어머니께서 상군 해녀였어요. 아, 그래요? 예, 한 마을에서 최고로 물질을 잘하는 해녀였는데, 예. 제가 처음 결혼해서 한겨울에 아기를 업고 손을 호호 불며 네네. 물미역을 늘다가 어머니가 물질을 마치고 바다에서 나오면 빨간 고무대야를 이고 마중을 나갔거든요. 예. 대야에 뭐 고등, 소라, 전복, 문어를 담아서 머리에 이고 네네. 갯가를 걸으면 얼굴과 손이 시려서 몸이 네네. 벌벌 떨려요. 네네. 등에서 아기가 팍 빽빽 울면 저도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예. 어떤 날은 바닷일이 하도 힘들어서 와 죽어야 바다에서 벗어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네네.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네네. 시어머니와 나누었던 모든 시간과 바닷일 경험은 해녀 이야기를 쓰는데 그림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의 그런 경험들에 또 취재를 위한 노력까지 다 더해져가지고 어떤 책이든 뭐 군보에 나왔던 이야기든 아니면 자서전이든 동화든 다 정말 알차게 쓰여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작가님 책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처음 나는 해녀다. 기장군 1세대 해녀 자서전은 출향 해녀 어머니들께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이 마음을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출향 해녀 어머니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닷속에서 목숨 걸고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느라 평생 고달팠어요. 네. 자신들의 삶은 초라했지만 선한 희생으로 후배 해녀를 성장시킨 진정한 애국자다. 자부심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네. 어쩌면 저와 사진을 함께 찍었던 황현일 사진가의
생애 자서전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네. 죽을 힘을 다해 쓴 생애 자서전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주인공 김봉래 할머니와 제 삶이 장빈이처럼 비슷해요. 네. 둘 다 고향을 등지고 피부치 하나 없는 낯선 기장군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상당히 외로웠거든요. 예. 그러면서 늘 마음속엔 나는 꼭 작가가 되겠다. 네네. 그런 꿈과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예. 근데 김봉래 할머니와 저는 그 꿈을 이루었잖아요. 네. 김봉래 할머니는 소원대로 삶이 고스란히 담긴 자서전 2권과 그림책을 후손들에게 남겼고 예. 전 3년 동안 기장군 18개 갯마을을 취재하며 손녀가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네네. 해녀 이야기로 나는 해녀입니다 그림책을 네. 출간했으니까요. 예. 김연아 동화 작가였습니다.